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암세포 성장 억제제,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고의 무엇이요? 항암제가 있는데 어떤 항암제? 운동 항암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요. YTN 사이언스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암세포 성장 억제제, 바로 단백질 물질인데 그 물질이 무엇이다?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뭐요? 인터루킨 6. 바로 요 인터루킨 6가 암을 재발하거나 암을 전이시키는 것을 막아주는데, 요 인터루킨 6가 어떻게 분비돼서 항암작용을 하는지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운동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항암작용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YTN 사이언스에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무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 전체가 모이셔서 요 YTN 사이언스의 요 보도 한 15분, 20분 정도의 내용일 겁니다.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암세포가 성장이 몇 프로가 억제된다? 60%가 억제되는 것을 나의 비결로 삼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운동이 항암제. 암세포 성장 몇 프로 억제? 60% 억제. 이거 정말 맞을까요? 자, YTN 사이언스에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항암제다. 암세포 성장 60% 억제할 수 있다. 그 비결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단 병에 걸리지 않아도 운동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누구나 알고 계시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운동이 여러분 같은 암 환우분들에게도 지극히 연약하고 또 지극히 약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운동이 암세포를 줄이는데 효과가 클까요? 적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운동이 암세포를 줄이는데 효과가 대박.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호지만 교수 연구진이 암과 운동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이 연구진은 생쥐에게 피부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을 유발하게 하도록 그 종양인자를 집어넣고 쳇바퀴를 돌리게 했습니다. 이 생쥐는 쳇바퀴에서 하루에 약 4km에서 7km를 달리기 뜀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암세포가 새로 신생되지 아니하고 네오플라즘이 없어. 기존 암세포가 성장 속도가 몇 프로까지 줄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거 YTN 사이언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믿어지십니까? 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60% 줄어든 것이 나타났는데요. 이 운동한 생쥐는 근육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됐습니다. 여러분,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인지 아시죠?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웨이크업, 웨이크업, 찍찍찍찍찍찍 참새가 찍찍찍찍 할 때 몸이 웨이크업, 웨이크업 하면서 활동을 촉진하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과다하게 분비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는데, 이 운동을 한 생쥐는 근육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됐는데요. 요 아드레날린이 내추럴 킬러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촉진시킨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이 내추럴 킬러 세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요 내추럴 킬러 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두 가지 작용으로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첫째는 이 암세포에다가 구멍을 뿅뿅뿅뿅 내서 물과 염분을 집어넣어서 세포를 부풀려서 마구마구 팽창시켜서 죽이는 압사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DNA를 잘라내서 효소를 집어넣어서 세포를 수축시켜서 아주 쭈글쭈글 수축시켜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요 암세포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찰병을 찾아냈습니다. 놀랍죠? 자, 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증가하면 생쥐의 혈액에서 인터루킨 6라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데, 요 인터루킨 6가 내추럴 킬러 세포, 자연살상 세포를 만들어서 자연살상 세포를 유도해서 어디로 유도하냐면 암세포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요것이 바로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요 도표인데요. 요 도표를 보면 운동이 암세포 성장을 어떻게 억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을 1시간은 연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하면 암세포가 60%나 억제될 수 있을까?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유방암 60% 억제되고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간암 60% 억제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생쥐에게 4kg에서 7kg의 하루에 운동을 쳇바퀴를 돌게끔 운동을 막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생쥐의 근육에서 뭐가 분비되더라?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더라. 그런데 체내에서 그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내추럴 킬러 세포가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자꾸 덩어리 내추럴 킬러 세포 군대가 혈관으로 막 이동을 하는데, 요때 어떤 물질이 딱 생겨갖고 내추럴 킬러 세포를 어디로 인도한다? 암세포로 데리고 가더라. 그런데 요 내추럴 킬러 세포가 군대가 암세포로 가는데, 가서 내추럴 킬러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하는데 그것을 유도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종양 억제 항암제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터루킨 6. 요 인터루킨 6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다 아시는 거세요? 운동이 물론 몸에 좋다는 건 아셨지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이 우리의 암세포 종양 수치를 60%를 억제시키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기 싫어, 오늘은 비가 와서 하기 싫어, 오늘은 마음이 꿀꿀해서 하기 싫어, 아이고 오늘은 졸려와서 하기 싫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함으로 우리 인체의 치유력을 믿고 운동함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일간지 굿데이라는 일간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일본 일간지 굿데이라는 일간지의 편집부에서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자, 운동이 암의 진행을 억제합니다 라는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이라고 믿으세요? 자,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닥터 러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라톤 대회 할 때 마라톤 주자들이 이렇게 막 오래 뛰다 보면 탈수 현상도 오고 막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선수들을 위험에 대비해서 선수들과 함께 뛰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를 바로 닥터 러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닥터 러너로서 많은 시민 마라톤 대회나 트라이애슬론 대회에 출장하고 있는 일본의 요고스카 비뇨기과 병원 원장님이신
오쿠이 히사히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빨간 글씨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운동으로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의 진행은 강화됩니다. 억제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걸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 암, 산소가 답이다. 자, 그게 어떻게 그 얘기가 정말 성립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는요, 많은 암 환우분들이 달리기나 걷기 운동으로 암을 억제하려고 하는 환자 그룹들, 운동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룹들이 많은 경우에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보도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으로 전립선암의 진행이 억제될 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유방암, 전립선암이 어떻게 운동으로 60%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지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우리 박 교수님이 고 선생님을 너무 운동을 뺑뺑이를 시키셔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운동을 시키셨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쿠이 히사히토 씨는 여러분 그 주요 남성 호르몬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남성 호르몬의 이름 혹시 아세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자, 요건 유방암 환자분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테스토스테론이 근육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줄어들 것이다. 왜? 전립선암은 테스토스테론을 먹이로 해서 증식하게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전립선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인데 운동을 하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근육에서 사용이 돼서 전립선암의 먹이가 되는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줄어들면 전립선암이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자, 그러면 유방암에서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유방암을 더 크게 하는 인자가 여성 호르몬이 뭐죠?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로겐이 운동을 하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맞습니까? 자, 유방암 환우분들이 몇 프로가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좀 이따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암 환자도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암도 똑같이 무엇으로? 운동으로. IGF가 뭐냐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데 대장암도 운동을 하면 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인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근육에서 사용돼서 근육에서 다 태워버려서 암의 진행을 확실하게 억제해주기 때문에 대장암 환우분들도 운동을 하면 몇 프로가 억제되는지 아세요? 좀 이따 여러분 데이터 보시면 놀랄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이 어떻게 암을 예방해 주는가? 2007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운동이 암과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러면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병원에서는 항암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도록 말씀을 하시죠. 자, 항암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일지라도 운동은 암 치료와 관련된 항암 치료를 할 때 피로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중요한 이유. 왜 항암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왜일까요? 왜? 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종양학과 부교수인 데버러 암스트롱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강도 높은 운동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기부터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운동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합니다. 만약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걷기 또는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왜요? 왜? 운동은 항암 치료와 관련된 피로를 이기는 피로 회복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뭡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운동은 암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 종양을 억제하면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정말 그래요? 자,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암세포는 뭐가 부족해서 생긴다? 이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뿐만 아니라 암은 해독이 답일 뿐만 아니라 암은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노폐물 덩어리, 활성산소 덩어리라 이 활성산소 덩어리를 내보내주면 운동을 통해서 그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태워버리면 암, 짜이날, 중국어 안 해야죠. 암 어디로 갔을까요? 암? 몰라요. 자,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운동을 해주면 이 여분의 산소를 어디에 전달하고? 온 몸에 전달하니까 항암하신 분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저리고 이 손바닥, 발바닥에 수족이 차갑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잘 없고 운동을 하면 어디서부터 이 식도, 위, 소장, 대장, 십이지장, 소화기, 호흡기, 배설기, 순환기, 중추신경계, 와, 내분비성까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속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서 면역 반응을 올라가게 하니까 림프구 쑥쑥 내추럴 킬러 세포가 인터로킨 6를 마구마구 어디로 보내서 암세포로 보내가지고 요 내추럴 킬러 세포가 누구를 잡아먹어? 우리 고 선생님이 있는 암세포 잡아먹으러 가자. 짜이날 메이올라 한 번만 봐주세요. 중국어. 맞습니까? 이거 진짜예요, 진짜. 자, 여기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2,987명의 유방암 환자들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터루킨, 인터페론, 종양 억제제인 사이토케인, 최근에 있는 미슬토 면역주사까지 1,700만 원짜리 NK 주사 7번 맞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분이 1시간씩 하루 2번 걷기 운동 하시면 여러분 암세포 어디로 갔다? 나한테 없다. 맞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운동할 때 유방암이 현저하게 회복이 되고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암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암 예방에 가장 좋은 것 2가지 항암 치료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암 종양 억제제 중에 가장 탁월한 종양 억제제 60% 종양을 괴사 네크로시스 시킬 수 있는 게 뭐다? 운동요법이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잘못 먹고 과식, 간식, 부절제한 식사, 불규칙한 식사, 늦은 저녁 식사, 그러한 잘못된 식습관을 모두 거치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으로 건강한 식사법, 올바른 식사법을 하면 다 이구동성으로 암이 어떻게 된다? 예방되고 치료되는데 60% 이상이 치료되더라. 자, 그래서 운동은 특정 암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낮추어 주는데 뿐만 아니라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각종 암병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고기, 생선, 저 얌전해졌죠? 무슨 소리 안 나죠? 무슨 소리 안 나죠? 아, 제가 그거에 저기에서 고기, 생선, 우유, 버터 이제 좀 얌전해졌습니까?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암세포의 림프절에서 뭐가 먹이가 된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포도당이 암세포의 먹이인 줄 알았더니 림프절에 가서는 무엇이 암세포의 먹이더라? 지방산이 암세포의 먹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암을 억제하는 항암요법의 식습관을 가지시고 운동으로 60% 종양을 억제시켜서 인터루킨 6를 유발을 시키면 암세포를 잡아먹더라. 맞죠? 자, 그러면 치료가 될까요? 자, 이제부터 각종 암 환자들의 운동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을 통해서 암 발병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식도암 환우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도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식도암, 95% 이상의 식도암이 바로 편평상피 세포암입니다. 또 나머지 5%는 선암으로 비교적 희귀한데요. 대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특별히 식도암 발병률을 몇 프로를 낮출 수 있다고요? 42%. 정말일까요? 가장 좋은 면역 항암제는 무엇이다? 운동이다. 자, 식도암 발병 원인이 뭡니까? 식도암은 평소에 과일이나 또 채소 같은 우리 몸에 좋은 신선 음식은 잘 먹지 않으면서 특별히 뜨거운 음식. 예? 그래서 이 뭐죠? 이전 사모님? 그거 무슨 병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식도암의 원인은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고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이런 자극적인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도암에 걸리신 분들은 대개 이 뜨거운 음료를 많이 마시는 이런 습관을 고치시는 게 좋고요. 이러한 식습관을 고치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무려 42%의 식도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자, 두 번째. 자, 위암은 어떻게 운동하면 될까요? 위암. 자, 여기 보니까 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사모님 위 어디 있어요? 저 간암인데요. 간 어디 있어요? 제가 술찜질하라고 알려드렸더니 위가 어딘지 몰라요. 간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위를 설명해 드리려고. 자, 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 배의 어디? 윗부분 왼쪽 갈비뼈 아래. 그래서 위로는 식도가 있고 아래는 십이지장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위 부위입니다. 자, 위암하는 분들의 원인은 왜 위암에 걸렸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김 선생님 왜 위암에 걸렸을까요? 어이구, 자진납세 잘하십니다. 위암의 원인은 과식, 간식, 늦은 저녁 식사, 폭식, 급식, 야식, 자극적인 식사, 불규칙하고 부절제한 식사가 주된 원인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암 이렇게 먹으면 치유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식사법을 하셔야 되는지 가지야마 시조 박사가 이야기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제가 교정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식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식사법,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위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암 환우분들이 한 6개월쯤 지나서 자연치유하고 나서 완전 관해에 도달하시면 대개 가장 많은 시험거리가 살찌고 싶은 욕구입니다. 살찌고 싶은 욕구.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붙들고 그냥 노래를 하잖아요. 제가 울잖아. 하소연을 하잖아요. 제발 살찌려고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 여기도 보니까 위암을 예방하는데 비만을 예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클린턴 주치의였던 존 맥두걸 박사는 원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사람이었는데 난치성 환자들과 암 환자들이 맥두걸 박사 프로그램에 갔다 오면 암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암은 해독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치유 항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죠? 제1해독 따라해 보십니다. 제1해독, 제2해독, 제3해독, 제4해독. 여러분이 살이 5kg 빠져서 메타볼릭 증후군이 없어지고 배둘레엠이 없어지고 날씬하고 슬림해질지라도 여러분 5차 해독, 6차 해독,
규칙적으로 자기 체력에 맞춰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바이탈이 안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해독을 하시는 것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팁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암 한우분들도 살찌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비만 예방과 위암 예방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면 위암 발병을 몇 프로 낮출 수 있다? 여러분, 이 수치는요, 불과 몇 년 전 수치라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YTN 사이언스 기자가 얘기한 60%가 사실은 어쩌면 더 정확합니다. 자, 간암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자, 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간이 어디 있어요? 간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 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으세요? 자,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뭔지 아세요? 간땡이가 부었다. 뭐가 가장 커요? 간이. 약 3천억 개가 넘는 간세포로 구성된 이 간이 가장 큰 장기인데, 요 간은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간 쪽에 수찜질 하시라 그랬더니 사모님 저 간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신 선생님 있으시죠? 자, 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시니까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간암 환우분들도 과음을 하시거나 과식을 하시거나 간식을 하시거나, 여러분 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그 먹는 그것이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었든지 먹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품성을 만든다. 자, 그래서 이상해요. 위암도, 간암도, 폐암도 원인이 다 이거야. 과음, 과식, 간식, 늦은 저녁 식사, 잘못된 식습관. 맞습니까? 운동 부족, 과로, 과식, 과음. 이게 삼과병이잖아요, 오늘날. 과로, 과식, 과음인데 이를 과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과로가 위장과로입니다. 위장과로. 그래서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어서 걸린 병이 뭐다? 암이다. 자, 그러니까 식탁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암하는 분들 꾸준히 운동하시면 간암 발병을 몇 프로 줄일 수 있다? 27%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자, 우리 폐암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자, 폐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까 간도 물어보셨지만 폐도 물어보셨죠? 자, 폐암은 폐가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위치하는데 한쪽에만 있죠? 양쪽에 좌우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폐암의 종류를 보면 폐에서 발생되는 원발성 폐암이 있고, 거기서부터 다른 장기에서부터 전이된 림프나 혈관으로 전이를 탄 전이성 폐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이성 폐암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율이 빠른 어떤 암?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 가운데 소세포 폐암이 전율이 상당히 빠르죠. 자, 그런데 폐암은 주로 흡연자들에게 빈발하지만 평생 담배를 피우시지 않는 분들도 폐암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많이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이 폐암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폐암이 원발이든 또 전이성 폐암이든 여러분들은 폐암하는 분들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암 몇 프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26%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자, 신장암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장이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 갈비뼈 아래 척추의 좌우 한 쌍 존재하는 것이 바로 키드니, 신장입니다. 요거는 배의 뒤 등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날개뼈라고 하는 네네네. 날개뼈. 자, 그런데 신장암도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으로 개선하시고
운동하고 금주하고 금연하시면 몇 프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23%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운동 중요합니까? 자, 요새 제가 백혈병 환우분들의 전화를 자주 받는데요. 자, 골수성 백혈병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골수의 백혈구 생성 조직이 무제한 증식하는 그 병이 바로 골수성 백혈병인데요. 요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뿐만 아니라 혈액과 백혈구가 감염되는 질환이지만 골수성 백혈병 환자도 규칙적으로 기운 없다가 운동 안 하시지 말고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한두 차례 해주시면 위험률 요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이면 여러분 얼만큼 발병률이 줄어들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자궁내막암. 자, 요 자궁내막암은 여성들에게만 발생하는데요. 요 자궁내막암은 여기 보니까 자궁내 공간을 덮고 있는 그 조직에 생기는 암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질이 있죠. 질출혈이나 골반 통증 또는 여러분들 서해부 통증이 있을 때 대개 여러분들이 자궁내막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궁내막암 역시 운동을 하시면 발병률을 몇 프로 줄일 수 있다? 21%를 줄일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궁암 환자들, 특별히 자궁 절제 수술을 하신 직후에는 회복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지만 수술 직후에는 걷기 운동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궁 절제 수술 직후에는 걷기 운동을 왜 자제해야 하냐면 요 하지나 서해부로 이어지는 요 림프절을 같이 절제해냈기 때문에 요게 자궁과 함께 절제해서 다리가 쉽게 부종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궁암 환자들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수술 직후에는 자전거 타기나 물에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제가 오늘 대장암하고 유방암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요양원에 폐암, 대장암, 유방암 환우분들이 가장 많으셔서 제가 집중적으로 요거 3개만 아주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장암의 종류가 있습니다. 결장에 생기면 무슨 암?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무슨 암? 직장암. 요게 대장암의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장암의 발병 원인은 주로 고기, 생선,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와 섬유질이 부족할 때 주로 대장암이 발병이 되는데 또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고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활성산소를 만드는 조리 방법으로 식사를 할 때 대장암이 걸리고 특별히 뭐가 부족할 때? 죄송하지만 우리 교수님이 지금 그 영국에 학회 때문에 가셨는데 교수님이 학회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운동을 거의 못 하셨대요. 한 1년. 그러시면서 교수님이 이제 집필 활동만 하시다 보니까 요 운동 부족 때문에 식사도 제때 못 하시고 걸르시고 그래서 대장암으로 이곳에 오셨는데 지금은 교수님 건강하시죠? 자, 그리고 대장의 풀립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대장암이 발생되는데 자, 운동을 하면 여긴 대장암 발병률이 16%라고 나오는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운동을 하면 대장암이 여기 보면 50% 이상 발병을 줄일 수 있는가 하면 운동을 해주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요 대변이 숙변으로 쌓이지 않고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부터 시작된다? 리키거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 그 장누수 증후군은 배변이 이 장에서 오래 머무르면 부패하다 부는 뭐다? 사람의 중심지가 고기 육이 들어가면 16시간 이상의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패해서 썩어서 생기는 병이 장누수 증후군이고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원인이 다 무엇이다? 장에 이 대변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부패해서 생기는 병인데
요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대변 내에 있는 발암물질이나 장 점막이 접촉할 시간을 단축하게 하기 때문에 대장암이 예방이 되는데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임상종양학 저널의 제프리 마이어 하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암 환자가 일주일에 몇 번? 여러분 거의 우리 하늘마을 식구들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운동하시죠? 자,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면 암 재발률 몇 프로? 50%. 사망률 몇 프로? 60% 감소한다. 아자아자 화이팅! 우리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환우분들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왜 이게 안 믿어지지?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자, 기적은요, 일본에 있는 가와다케 후미오 씨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암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9번째, 방광암은 어떻게 발병이 되고 치료할 수 있는가? 주로 방광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방광암인데 주로 빈발하는 나이가 60대에서 70대에 빈발하시지만 남성보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발병 위험률이 무려 3, 4배가 높습니다. 지지난달에 춘영이가 우리 방광암으로 왔었는데 방광암의 발병 원인이 딱 춘영이 얘기해요. 매일 담배 피고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직업병입니다. 벤조피린이나 다이옥신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고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서 노출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광암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역시 치료받기 위해서는 금연하시고 충분히 물을 드셔서 피를 맑게 해주시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은 야채와 과일 이런 고섬유질 식사를 해주시면 발병 위험률을 무려 몇 프로? 13% 이상 낮출 수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유방암 환우분들이 좀 많으신데 유방암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보시기 좀 힘드시죠? 자, 유방암은 캐나다 써니브록 건강과학센터 연구팀이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지에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습니다. 식생활이나 잠자는 스타일, 수면 패턴이나 운동, 이러한 생활 습관과 유방암 재발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유방암 재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교수님 무엇이에요? 박 교수님? 우리 사모님, 고 선생님이 입술 터뜨리게 만든 무엇이다? 운동이다. 자, 그러면 로마에 가서도 계속 입술을 터뜨리실 겁니까? 네. 다른 방법으로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자,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많은 유방암이 초기에 진단되고 10년 생존율이 대략 83%가 됩니다. 그러나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재발이나 전이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처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빈번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구팀은 유방암 재발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 습관을 분석해 봤더니요. 운동, 식단, 흡연, 음주, 체중 관리, 유방암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유방암 환우분들은 살찌면 제가 그 정형외과 과장님 어느 대학병원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새 요양병원 과장님 또 이런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본인들이 지금 폐암이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사모님이 또 암이신 분도 계시고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정형외과 과장님 사모님이 오셨었습니다. 사모님이 약사 출신이시라 약을 상당히 많이 신뢰하시는데 과장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원장님 저희 와이프 살찌면 죽는 거 아시죠? 저희 와이프가 식욕을 조절 못합니다. 제발 저희 와이프가 살찌지 않도록 옆에서 잔소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왜요? 살찌면 유방암 재발합니다. 자, 그래서 살찌려고 여러분 패스트푸드나 살찌려고 과식하지 마십시오. 살찌려고 간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운동이나 식단이나 흡연, 음주, 체중관리, 요 생활습관 개선이 유방암 재발이나 유방암 발병 후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 67개를 분석 조사해 봤더니 모든 생활습관 중에서 운동이 유방암 재발률을 낮추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했고 두 번째가 뭐요? 뭐? 살찌는 거? 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운동이 유방암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아이, 큰일 났어. 이거 해갖고 이제 고 선생님이 이제 입술 나만 할 일 없어. 자, 그 다음에 과체중이거나 제가 과했더니 그것까지 따라하시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여성은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발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각 부위별 암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운동요법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봤고요. 이제 한 두세 건 남은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암 자연 치유백과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역시 명작입니다. 타이 볼링거 선생님의 암 자연 치유백과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와, 대체의학으로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놓으셔서 굉장히 좋은데, 제가 우리 이 타이 볼링거 선생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리바운딩, 띵뛰기 운동,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기 그림 있죠? 요거 뭔지 아세요? 방방이. 옛날엔 이거 방방이 하면 뭐 창자가 뒤집어진다 막 어쩐다 했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지방산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데 림프절에서 여러분 림프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혈관을 타고 림프전이가 가장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할 때 그 유방 가까이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절제하고 자궁 가까이에 있는 림프를 같이 절제하니까 면역력 바닥, 림프구 바닥, 백혈구 바닥. 그래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림프구를 튼튼하게 하는 림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림프 운동이 바로 리바운딩, 요것입니다. 자, 운동 중에서 탁월한 것이 미니 트램펄린. 사무장님, 요거 주문해 주십시오. 저희 체육관에 반드시 큰 걸로 넣겠습니다. 자, 요 미니 트램펄린이 일명 방방이 운동입니다. 방방이. 위에서 점핑하는 것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방방 뜨시면 환우분들이 기운이 없고 발바닥이 하니까 요 방방이를 하시면 굉장히 가볍게 여러분들이 온몸 전체가 림프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많은 과학자의 연구에서 요 미니 트램펄린 위에서 띵뛰기를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며 특히 자, 여기 보세요. 어디에 도움이 됩니까? 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 림프 시스템은 모든 세포를 목욕시키고 영양소를 세포에 운반하고 죽거나 암에 걸린 세포 또는 중금속, 감염, 바이러스, 기타 선별된 모든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일을 누가 한다? 림프구가 한다. 자, 림프구 쑥쑥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혈액과는 달리 림프액은 전반적으로 육체를 움직이는 운동에 의존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림프구는 우리 몸 안에 전체 백혈구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 25%.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림프구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림프구에는 T세포, B세포가 있는데요. T세포는 흉선, 티모스는 T세포가 자라나는 곳을 이야기하고, B세포는 골수, 본 멜로, B세포가 성장하는 것이 B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골수가 성장하는 곳인데, 요 T세포와 B세포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의 가장 중요한 중추 요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근육 수축이나 근육 이완을 하는 충분한 운동과 활동이 없이는 림프가 절대로 촉진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림프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세포들이 노폐물과 함께 섞여져서 영양이 결핍돼서 암이나 기타 퇴행성 질환에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띵뛰기 운동은 림프의 흐름을 몇 배? 사무장님 꼭 시켜주세요. 몇 배?
30배. 제가 이거 보고 흥분해서 당장 방방이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30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또 몸 안의 모든 세포는 증가한 중에 G포스로 인해서 튼튼해집니다. 림프구가. 이러한 세포 단위의 운동은 림프구를 약 몇 배 증가시킨다? 5배 증가시켜서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혈액의 산소 공급 쑥쑥, 암세포 짜이나, 암세포 메이올라.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안나 슈워츠의 암을 이겨내는 12주 운동법.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좋은 도서들을 한 10권이나 20권을 이제 사무장님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저서들을 읽을 수 있도록 좀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나 슈워츠의 저서 암을 이겨내는 12주 운동법이라는 책에 보면, 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휴식은 독이고, 운동은 무엇이다? 약이다. 자,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휴식은 독이고, 운동은 무엇이다? 야,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겠다고 생각했냐면요. 여기 머리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서 이 친구는 간호학 전공한 친구인데 운동요법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운동으로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그런 저서입니다. 자, 요 머리말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안나 슈워츠 여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면 암은 분명히 내게 두렵고 무서운 경험이었다. 남의 얘기 아니죠. 우리 이제 며칠 안 돼서 이 암이라는 청천벽력, 게다가 림프까지 전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런 선고를 받고 오신 우리 유 여사님이나 우리 김 여사님이나 여러 선생님들 많이 마음에 굉장한 낙심이 되셨을 거예요. 안나 슈워츠도 그랬습니다. 뒤돌아보면 암은 분명히 내게 두렵고 무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꿈과 용기를 주었고 신체를 강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며 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무엇을 시작하는데? 야, 운동이 어떻게 해준대요? I have a dream. 운동이 나에게 꿈을 준대요. 용기를 준대요.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신체를 강건하게 해주고 영혼을 치유하고. 왜? 햇빛 보고 운동하니까 세로토닌을 많이 받으니까 우울증 없어지고, 낮에 받아둔 세로토닌이 밤에는 뭘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밤에 쿨쿨 잠도 잘 자니까 면역력 쑥쑥 올라가, 림프구 쑥쑥 올라가, 방방이 운동한 것만큼 올라가. 치유된다. 치유된다. 우리 정말 이렇게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제가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2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부작용을 많이 겪기는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암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이전보다 더 완전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암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중 하나인 운동 습관은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줍니다. 야, 운동의 장점이 너무 많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마음이 찌뿌둥하고 지치면 운동하고 나면 제 마음에서 힘이 나요. 왜? 운동하면 산소가 막 뇌내 몰핀이 막 증가하면서 이 마약성 몰핀보다 더 강력한 뇌내 몰핀, 그래서 엔돌핀, 엔케파린, 세로토닌, 도파민, 무럭무럭 쑥쑥쑥쑥 이러한 뇌내 몰핀이 증가하니까 우울증이 없어지고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리 여사님 계속 웃으시잖아.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 내 얘기거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뭘로 강해진다? 운동하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육체에 작용하는데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이 호르몬인데 운동을 해주면 여러분이 정신력으로 멘탈이 강해지면 요새는요 환우분들이 오실 때 제가 어떤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한테 바이탈은 괜찮은데 멘탈이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강해지면 여러분의 암세포는 깨갱입니다. 유 집사님 약해지지 마세요. 밤새 걱정하고 우려하지 마시고 유 집사님의 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한계를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래도 내가 여전히 나쁜 식습관, 운동 안 하고 여전히 좋지 않은 식습관을 하면서 특효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나쁜 습관, 내 생활 습관 다 고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원칙을 순종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한 역사 앞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시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강해지셔서 내 한계를 극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목표의 시각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 우리 고 선생님 왜 우세요? 아, 내가 왜 시간마다 한 분씩 울릴까? 죄송합니다. 왜 우셔? 안나 슈워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정말 그래요, 여러분? 고여사님에게 암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여사님이 건강해져서 가이드도 하시고 교수님하고 함께 부부 성악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목표에 시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해요, 사무장님. 저 부원장님 마지막이라고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꼭 한두 컷 남겨놓고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는데 속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한두 컷 남은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 여러분 육체적인 운동보다 중요한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안나 슈워츠 저서의 235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멈춤. 여러분들이 여기 하늘마을에 오셔서 멈춰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생애의 시계가 멈춰 있으세요. 마치 엘리야가 그 큰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에게 쫓겨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주랭랑을 치면서 어디로 갔어? 어디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온 것처럼 여러분은 죽을까봐 어디로 오셨어? 하늘마을 힐링센터로 오셨어. 글자 수도 똑같아. 8글자. 하늘마을 힐링센터 로뎀나무 그늘 아래. 똑같아. 자, 그런데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를 보내서 살리셨어요? 엘리야가 죽을까봐 도망가서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보내셨어요?
뭘 보내셨어요, 목사님? 까마귀를 통해서 뭘 보내셨어요? 예? 물과 양식을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멈춰있는 이 시간은 죽으라고 온 자리가 아니라 호렙산에서 그 능력의 통로가 되기 전에 바람으로도 태풍으로도 지진으로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휘장 안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하늘마을 힐링센터 그늘 아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솟아져 나온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먹어도 목마르지 않은 그 물과 생수와 영적인 양식을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고요. 안나 슈워츠가 멈춰 있었던 그 멈춤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이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하늘마을 힐링센터 로뎀나무 그늘 아래 멈추어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돌아가시려고 오신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쩌냐게요. 이 가슴이 뜨거워서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한 달 선고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달 선고를 받고 오신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댓글이 사모님 너무 부담스러워. 좀 살살해. 좀 얌전하게 좀 해. 저도 그러고 싶어. 근데 저는요. 이 요양원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밤에 잠이 안 와. 어떻게 해야 우리 502호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301호 일으킬까?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운동시키고 어떻게 해야 우리 환우분들 더 연장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저희 부부, 못생긴 저희 부부의 숙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같이 숙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슈워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종종 자신의 나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암은 아무런 경고도 이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내 삶을 끝장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질병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 쉬운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꾹 참기만 하지 말고 화를 내보는 것 이건 아니다. 로마서 7장에 전남편 죽이는 방법을 안나 슈워츠가 못 배웠어. 그렇죠. 맨날 사모님은 남편 죽이는 얘기만 한대. 전남편인 죄의 종력, 육체의 소욕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 할 때 여러분 올라오실 때 두더지 잡기 하듯이 내 이기심이 올라오고 내 자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이 모든 원하지 않는 아름답지 않은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내 삶을 여러분 옛날에는 몰랐는데 한 시간 하루가 소중해지시죠. 내 삶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암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삶의 가능성을 이해하며 새삼스럽게 내 자신을, 내 존재의 이유를, 내 존재의 목적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 멈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마을 힐링센터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발견되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찔러 쪼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